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이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소서와 인적성 준비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리펜분들은 면접 준비를 동시에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면접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면접 패턴을 보다 보니까 되게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겠다 라는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실수 빠지지 않도록 면접 답변을 준비할 때 이거는 꼭 주의하자 라는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용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건요, 면접 상황에서 또는 자소서에서 나의 약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면접에서 또는 자소서에 자기 약점, 자기 안 좋은 면을 먼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 극적인 성공을 했을 때, 뭔가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이럴 때 이거를 더 극적으로 보이려고, 이건 뭔가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하이라이팅 하려고 그 당시 내가 능력이 없었던 거, 내가 잘 몰랐던 거, 경험이 없고 이해도가 낮은 거, 이런 거를 앞에서 굉장히 부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나는 뭔가 의지의 항목이, 이 웬만한 거에 주눅들지 않는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제가 체인지업에서 함께 연구했던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분의 경험을 보면서 면접관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나요? 그때 당시 IoT 스마트 거치대를 제작하여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는데요. IoT 분야는 접해보지 못한 분야였고 학업과 함께 공모전을 준비해야 해서 모든 것을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IoT의 핵심 원리를 짚어내어 상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 입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답변을 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문제가 느껴지시나요? 전혀 안 느껴지죠? 근데 저 같은 면접관은 반드시 이런 꼬리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 굳이 직접 해보지 않은 분야를 한 거죠?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자, 제가 면접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공격형 면접입니다. 공격적으로 나의 경험을 어필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필살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나의 약점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먼저 던지는 건요, 사실은 공격형이 아니라 수비형 면접이에요. 미리 방어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이 뭐예요? 나 사실 이거 잘 못해. 근데 돌파해냈어. 물론 이 뒤쪽의 이야기를 면접관이 들어준다면 참 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면접관이 만약에 그거를 듣지 않고 앞에 있는 거에 꽂혀가지고 여기서 질문이 막 꽂히잖아요? 대부분의 면접관은 그게 먼저 들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여러분이 면접을 1대1로 보지 않는 이상 여러 면접관들이 같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말렸다고 느낄 때 면접관들은 굳이 다른 거 내용 보다가도 갑자기 고개를 들고 여러분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적인 관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문제의 원인이 내 탓이 되는 순간 내가 예상한 질문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질문의 핀트가 어긋나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소서에서부터 이런 실수를 해요. 모든 걸 내 탓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도전을 해야 돼요. 그건 맞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다 결과 끝난 뒤에 그 과정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일을 잘했고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격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식의 마무리에 인사이트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서두에 여러분의 부족함과 내 탓이오를 거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성과를 얘기하고 너가 일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궁금한 건데 거기에서 전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순간 동문서답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고려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3C와 4P입니다. 필살기를 만드는 방법이 3C와 4P죠. 자, 이게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 재생 목록과 영상을 꼭 참고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배경을 설명할 때 시작을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객 관점이 없어요. 이거는 직장인들도 똑같아요. 제가 퇴사한 이형 채널에 보니까 직장인분들과 저랑 비슷한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고객 관점이 없어서 고객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고객이란 개념을 이해만 해도 엄청난 성과가 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면접하는 면접관들은 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매일 고객에 대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에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민원인이거나 국민. 하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결국 고객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일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입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모든 면접과 모든 자소서 여러분의 경험을 어필할 때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뭘까요? 나는 고객이 누군지 알고 있고 그 고객의 니즈도 이렇게 찾았어.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휘해서 나의 강점이죠. 그것들을 발휘해서
이런 성과를 낸 적이 있어. 이게 필살기를 단순히 뭐 기계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3C와 4P 칸 채우기를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고객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똑같은 경험도요. 고객의 초점을 맞춘다면 이런 식으로 답변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IoT 스마트 거치대를 제작하여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는데요. 2030 세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일자목으로 인한 통증이 60% 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IoT 기술을 활용한 자세 교정 센서를 스마트 거치대와 연동시킨 제품을 제작하여 입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삶에 기여한다는 점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사실 경험은 똑같은데 설명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 건지, 이것까지 그냥 그 짧은 답변 안에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그 문제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건 내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답변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그런 활동을 해본 적도 없다. 고객이 없다. 고객이 왜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고객이란 건요,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면 됩니다. 고객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서 변화받길 원하는 사람, 가장 큰 이득을 보거나 뭔가 여러분이 만족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원만 수행했어요? 특별히 이공계분들, 연구실이나 이런 데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고객이 교수님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모전에 참가했어요? 평가 기준을 설계한 면접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공모전에서 테스트하려고 했던 실제의 대상들, 그게 비록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고객이란 인식으로 그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들이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성과를 냈다,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건요, 고객의 니즈를 어떤 형태로건 충족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면접 가기 전에, 또 자소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여러분의 모든 경험, 그 성공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의 앞에 내가 이걸 왜 했는지를 다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소서와 면접의 답변이 나의 문제, 나의 약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거나 극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의 약점을 어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경험 재해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경험은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험을 돌아보면서 나는 저런 경험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경험에 고객이 누구인지 한번 정리해보세요. 기록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체인지업에 오셔서 다음 달부터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